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승민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과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이 개같은 정치를 한다는 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수주의는 품위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위를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탄핵을 주도한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다운 태도와 발언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총을 쏠 때 품위를 찾아야 됩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일 독립투사라는 말이 처음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또 말로 하면은 그거 안 될 거 뭐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지금 품위를 지킬 때입니까?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고 나라가 망해갈 지경에 있는데 최후의 발악의 수준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품위를 말할 때입니까? 그리고 끝난 뒤에 망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짓밟힐 때 품위를 가져야 되겠죠. 지금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싸워 이길 때입니다. 지금 안에서 문을 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 탄핵 세력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말을 한 겁니다. 안에서 또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성 안에서 혼란을 야기시켜서 적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품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투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단두대에 20만 명이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간 것이 품위였습니까?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도 흑인이라는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문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비록 전쟁이 끝이 나고 품위 있게 화해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갔지만은 전쟁 중에는 영화에도 많이 봤겠지만은 참 부질없는 그 인간의 잔인성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를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로 인간 승리로 미화된 그런 것만 보고 자유민주주의는 품위가 근본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에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발전시키거나 또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봉건적 시대 아주 고리타분하고 낙후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의 나라를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저급한 민족성과 저급한 문화 풍토를 보인 것입니까? 동남아라고 우리가 흉보는 태국, 베트남 100년을 저항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은 식민지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천박성으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족의 저급성은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성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하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썼던 징비록, 스스로를 비난하는 징비록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탄핵을 당하고도 탄핵을 불법적으로 당하고도 그거를 주도한 사람을 징벌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는 기록조차 남기지를 않습니다. 이래해서 한국은 그 저급한 민족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외국에 의해서 미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외부에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 1920년대 러시아의 왕조가 무너지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하듯이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주의를 부분적으로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에. 그래서 스탈린이 전체주의적으로 뉴 에코노믹이라는 신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러시아를 국가 독점체제 전체주의로서 경제 발전을 시도했는데 5년 만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공산주의라는 게 만민이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유토피아적인 사회와 그 사회를 통해서 이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를 흠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여 년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소련의 그 공산주의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공산주의 사상이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평등하니까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게 다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산주의를 흠모하고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를 따라서 스탈린처럼 만민이 평등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한 80% 이상이 공산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한 80, 90%가. 거기에 대항해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남북한 분단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미화해서 그렇지 1945년도에 그 광복 이후 건국이 됐을 때 1948년 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단일화로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가 비판받을 그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스탈린의 경제개발 정책이 대성공을 이루면서 후발 농업국가에서 신흥공급국가로 성공한 소련을 어떻게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한 8, 90%가 공산주의 사상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3년을 겪고 난 뒤에 이승만이 옳았다고 하면서 좀 더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토지를 무상으로 뺏어버리고 무상으로 준다 하는 토지에 세금을 말입니다. 인두세처럼 사람 수대로 곡식알을 세듯이 세금을 뜯고 지주한테 주는 토지세보다 더 많이 국가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그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3년 만에 이거는 이런 사회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대거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런 이후로 50년이 흐른 뒤에 한국은 발전하였고 소련도 멸망하고 북한은 아직도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역사는 결과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승만이 옳았다고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승만을 미화시키다 보니까 건국 당시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등했다 그러는데 대등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사상이 월등히 많았고 그런 인민들의 혹은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선각자적인 이승만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일말적으로 이승만의 강제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이라고 주장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의 이승만이 선택이 옳았다고 재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옳은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그 건국 초기의 이승만의 혼란과 독선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역사의 순결주의에 속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옳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승만이의 출발점에 대해서 새로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가 모든 사람이 그 시절을 풍미했던 그 유대교와 또 그 유대인들만이 천당에 갈 수 있다 하는데 예수가 나를 통하면 모든 사람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외치면서 그 결국 로마의 그 어떤 그 총독에게 선동죄로 인해서 잡혀가 죽었잖아요. 그 시절에 모든 대세는 예수를 죽여라 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수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예수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외치면서 지금 현재 모든 인류의 사표가 되어 있는데 이승만의 그 시절에 그 어떤 독선이랄까 선택에 대해서는 왜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만의 선택이 오늘날 옳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공산 좌파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미래를 위해서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왜 범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추앙하고 또 독선적인 당 운영을 하는 이재명이에게 박수를 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에릭 프롬이 The Escape of Freedom이라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탈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아주 잘 살게 되고 밥 먹는 거는 걱정 안 하고 또 개인적 자유주의가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에릭 프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고독을 느끼게 된 겁니다. 종교에서조차 종교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종교에서 그런 종교에서부터 탈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교황이라든가 성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종교개혁으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다 보니까 동조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독재로서 우리는 게르만 민족으로서 우수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처단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지식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식인들도 자기가 가진 사고에 대한 신념이나 사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재명이가 아집을 가지고 독선을 부리면서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안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박수치고 완전히 나치가 지금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고독해요.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된 기득권들에게는 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그 나치즘과 같은 민주당 공산 좌파들 그리고 거기에 독선과 아집을 부리면서 몸부림치는 이재명이의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탄핵, 불법적인 탄핵처럼 그 내부에서 그 나치를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나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욱 확신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한국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이번 총선에서는 압승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압승을 통해서 공산좌파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나치와 같은 이재명이 세력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재명이 범죄자로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노무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발전을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돼서만 경제발전을 해가지고 부국 안민,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를 지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안 한 게 무슨 큰 죄냐, 이거. 나 그런 말을 공약한 적이 없다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가 살아난다면은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뽑아놓고는 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산자파, 우리 공산자파를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공산자파를 완전히 이번에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 내에서 노선투쟁을 해서 어떠한 반자유주의자들 혹은 내통자들, 간첩질을 한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서로 싸울 겁니다. 이번에 무조건 참고 대승리를 거둬가지고 이런 위기 때마다 드러나는 유승만이 같이 개같은 정치를 하는데 개같은 정치라는 말도 못해요?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같은 정치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하고 유승민과 같은 그런 간자들,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런 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숙청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무서운 것을 보여야 됩니다. 권력은 엄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끝없는 혼란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다가 또 기다렸다는 뜻이 나타난 유승민에 대해서 제가 분개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은 이번에 어떻게든 선거에서 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곡히 기도하시고 투표장에 꼭 나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